인색한 스크루지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돈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와 새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휴가 전날 노인은 아들에게 선물을 사고 싶어하는 조수가 일찍 퇴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라는 조카의 초대를 거절했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돈을 기부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노인은 저녁 늦게 사무실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침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고 천둥이 울리고 갑자기 지난 크리스마스에 사망한 동반자의 유령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무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후에 선을 행하지 않고 일생 동안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에 대해 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노인이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크루지에게 다른 3명의 유령이 곧 그를 방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 후에 영혼이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곧 아이의 유령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루지는 지난 몇 년간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의 도움으로 유령은 그들을 과거로 옮겼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의 어린 소년으로 자신을 보았다.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고 많은 재미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 씨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던 날 젊었을 때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후 노인은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내는 울고 있었고 그녀가 그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스크루지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돈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모습을 밖에서 보지 못하고 귀신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영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크루지를 그의 비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가난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모두가 그를 미워한다고 확신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좌관은 스크루지 씨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했고 그의 아내는 매우 기꺼이 축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조수의 아들이 아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크루지는 아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령은 노인을 조카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온 가족은 휴일에 만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크루지 씨를 위해 테이블에 자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이것을 볼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항상 온 가족이 그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유령은 사라졌지만 대신 미래의 정신이 나타났다. 그는 스크루지 씨를 자신의 장례식에 데려왔습니다. 모두가 노인이 마침내 죽었을 때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평생 동안 아무에게도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는 그의 도우미가 아들의 무덤으로 꽃을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유령에게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3번째 영혼은 사라졌고 스크루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더 나은 쪽으로 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시간이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1분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바꿀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가장 비싸고 가장 뚱뚱한 칠면조를 조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스크루지는 도우미의 아들에게 선물을 보냈고 자선단체에 막대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 후 노인은 조카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스크루지의 비서가 일하러 왔을 때 그는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노인은 대부가 되었습니다. 스크루지 씨는 그 소년에게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했고 그는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즐겼습니다. 그 이후로 인색한 노인은 도시에서 가장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었으며 보편적인 사랑과 존경을 얻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이가 없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때 좋은 마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법사는 그녀에게 씨앗을 주었고 그것을 화분에 심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기뻤고 노파에게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튤립처럼 크고 멋진 꽃이 화분에서 자랐습니다.
꽃잎이 열리자 안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인치도 안 되는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엄지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엄지 공주가 잠이 들었을 때 축축하고 못생긴 거대한 두꺼비가 집 창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소녀를 붙잡고 서둘러 늪으로 갔다. 두꺼비는 못생긴 아들을 아름다운 썸벌리나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달아나지 않도록 넓은 백합이 비의 강 한가운데 그녀를 심었습니다. 아침에 썸벌리나는 잠에서 깨어 집에 있지 않지만 주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녀는 끔찍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몹시 울었습니다. 이 순간 작은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갔다. 그들은 썸벌리나에 대해 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백합의 줄기를 갉아 먹었고 잎은 소녀와 함께 흐름과 함께 떴다. 큰 딱정벌레가 지나갔다. 아름다운 소녀를 본 그는 그녀를 붙잡고 그녀를 나무로 데려가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했지만 썸벌리나는 매우 못생기고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압력을 받아 딱정벌레는 그녀가 못생겼다고 결정하고 소녀를 땅에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름 내내 썸벌리나는 숲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풀과 나뭇잎으로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꽃가루와 이슬을 먹고 맑은 날씨에 햇볕을 쬐고 큰 우엉이 발에 비를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곧 찬 비와 바람이 몰아쳤다. 썸벌리나는 겨울 복장이 없었고 얼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불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함께 살았습니다. 소녀는 집안일로 쥐를 도왔고 그녀의 동화를 말했으며 그 대가로 따뜻한 집과 음식을 받았습니다. 들쥐에는 부자가 된 눈먼 두더지인 이웃이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의 재산을 세어이 일을 했습니다. 눈이 멀더라도 두더지는 썸벌리나가 매우 귀여워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것에 대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두더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지하 통로를 걷다가 추위로 거의 죽을 뻔한 상처 입은 제비를 보았다. 겨울 내내 그녀는 아픈 새를 돌보았고 봄에는 그것을 고쳤습니다. 결혼식 전에 썸벌리나는 마침내 태양에 감탄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마우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쥐 구멍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제비를 보고 치료했습니다. 썸벌리나는 새에게 그녀가 더러운 두더지와 결혼하고 깊은 지하에서 그와 함께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제비는 소녀에게 따뜻한 땅으로 날아가도록 초대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제비 위로 올라갔고 그들은 날아갔습니다. 멋진 나라에 도착한 썸벌리나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꽃에서 날개 많이는 그녀와 같은 작은 남자를 보았다. 엘프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프는 모든 꽃에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엘프는 자신만큼 작고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썸벌리나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그의 아내, 즉 엘프의 여왕이자 꽃의 여왕이 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모험 끝에 소녀는 매력적인 왕자의 제안을 듣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동의했습니다. 엘프는 엄지 공주를 손으로 잡았고 동시에 두 개의 날개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엘프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